네, 오늘 아침은 우리 조성현 강사님을 모시고, 잠깐만요. 네, 조성현 강사님을 모시고, 인지재활 놀이 상담사 자격과정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누구요? 음, 현재 시간 6시 됐는데 대표님들이 많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 진행할까요? 아니면 요가 선생님이 먼저 진행하나요? 요가스님 아직 안 오셨네요.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김미영스님 어서 오세요. 벌써 알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명수님. 반갑습니다. 첨단적으로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화면 공유됐어요. 네, 화면이 반갑습니다. 좀 크면 좋겠어요. 화면이.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조성현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조은혜 대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들어왔는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매우, 어색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저는 원래 오프라인에서만 강의를 했고, 현재 이제 석사, 박사 다 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주로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상담을 마주보고 1대1로 하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하든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원래 또 상담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막 잘하고 명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이제 누리 사이버 교육원에서 가족 심리 상담 관련된 평가 교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가정법원에서
이혼 숙내 기간 동안에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돕는 그런 상담 위원으로도 거의 1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인지재활놀이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한국인지재활놀이연구소는 원래 제가 심리상담센터로 해서 계속 상담을 하다가, 원래 상담 공부를 하면 그냥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굉장한 많은 치료 프로그램들이 심리치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놀이가 가장 일단 저한테도 맞고, 그리고 모든 대상자들에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15년에, 횟수로는 9년 정도 되네요. 민간 자격증으로 인지재활 놀이 상담사라는 그 과정을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유튜브로 올리거나 뭐 오프라인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저희 석사 후배들, 박사 후배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방과 후 학교나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산업, 발달장애 아동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입에서 입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뭐 학교 카페 뭐 이런 데 올려서 이제 후배들한테 이런 과정 열린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재활 놀이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만약에 이 자격 과정을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학력은 좀 제한이 되는 게, 이 놀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련 학과, 뭐 사회복지나 심리학이나 청소년, 뭐 아동복지, 보육교사, 간호사, 이런 식으로 관련 학과를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80%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나는 요양보호사 이거 하면서 인지놀이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력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인지재활놀이 상담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담사? 놀이인데 무슨 상담사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 그래서 제가 목표를 좀 설정을 했는데, 이 목표에서 보면 이 대상자들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 장애인,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문화 가족들, 노인, 이렇게 모든 대상자들이 그 발달 수준에서 이렇게 수행해야 될 이렇게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이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말이 통하지 않는 다문화, 노인, 그 모든 대상자들에게 이 인지재활 놀이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등급에 따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행동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그렇게 해도 이 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앉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뭐 체조를 하고 달려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집중하게 하는 그런 인지적인 놀이들이 많아서
장애인들이나 아동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뭔가 몰입해서 선망증이나 아니면 뭐, 아, 나 건망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도움을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화면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 대인관계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지만 처음에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 명함 나누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 프로그램인데 명함 나누기는 현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이 또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명함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돌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없는 사람들은 좀 뻘쭘하기도 하고, 아, 나 명함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명함 만들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명함 있는 그 크기에 맞게 5장 정도의 종이를 이렇게 약간 빳빳한 종이죠. 우리가 명함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이름과 그다음에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주부도 직업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이 돌봄, 손주 돌봄, 뭐 이렇게 자기 모든 활동들이 다 자기의 직업이 되는 거라서 직업 쓰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정보는 항상 이제 공유를 할 때 이 전화번호는 그냥 놀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걸로 공유를 하지, 무슨 다단계나 아니면 이게 약간 그런 걸 이제 먼저 목적으로 두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명함 만들기 하고 명함을 꾸미는 것도 해서 서로 명함 만들기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게임이 또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을 하고 나머지 이제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아,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뭐 어디서 왔고 그래서 대인관계 안에서 조금 처음에는 좀 뻘쭘뻘쭘 하다가도 명함 나누기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서먹함이 조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명함 나누기를 해서 게임처럼 해서 명함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체험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느 그룹이나 어느 프로그램이나 가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대인 관계 형성하는, 라포 형성하는 그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간도 이제 간단하고 거의 대부분 저희는 14주, 15주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좀 바쁜데 빨리 좀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해서 8시간씩, 그래서 16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그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주로 강사를 양성하는, 상담사를 양성하는 이런 걸 중점으로 두고 있고, 치료를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법원 상담이나 그리고 제가 여기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 말투가 약간 군대식으로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국방부 소속인데 포천 이게 산정호수 쪽에 보면 이제 군단 5군단이라고 제가 3, 4단 백골부대 갔다가 그다음에 뭐 열세부대 5사단 갔다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온 지는 이제 작년 4월 달에 5군단으로 왔는데 군대 안에서 장병들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 상담하고 뭐 자살 예방 교육, 뭐 상담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자대에 딱 배치됐을 때 서로 서먹서먹하고 각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저쪽 강원도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명함 나누기도 하고 라포를 형성해서 이제 서로 소개하면서 어차피 이제 멀리서 봤지만 동기들이지 않습니까? 동기들이어서 이제 친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긴장해서 왔는데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친밀감을 형성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관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상담 원래 정식 명칭은 생활 전문 상담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 저도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북으로 책 제목은 이제 군대가 장난이냐라는 책 제목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 아들이 다 군대 있고 이제 첫애도 이제 장교 생활하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군대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제목을 큰애가 진짜 사람들이 너무 군대를 함부로, 그러니까 너무 하찮게, 군대까지 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군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날 부하들한테 했던 것이, 야, 군대가 장난이냐? 막 이제 이렇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군대에 대해서 사명감을 좀 가지고, 그리고 아직 군대에 오지 않는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그리고 군대를 곧 보내야 될 엄마들한테 신사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가 장난이냐라는 그 책은 제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대에 오면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걸 좀 소개하는 그런 책이고 책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있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팔리고 있는 그런 중이고, 현재 제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놀이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 관련된 책은 제가 이거에 관련된 책은 직접 집필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안에 공유하는 이제 책이 있어서 이 책만 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끼리 뭐 해도 상관없지만, 하고 싶다라면 그 책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이 과정을 배우게 된다면 아마 이제 그거를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해야 될 것들은 우리 프로그램의 가장 또 기본은 이제 손유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손유희는 이제 모든 동작이 다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손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숫자 놀이, 그 다음에 돈 놀이, 하투 놀이, 이렇게, 좀, 제목이 좀 어떠세요? 제목이 좀 편안하죠? 숫자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돈? 어떤 거지? 하투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지재활 놀이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똑같은 거를 이렇게 흉내내듯이 막 따라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때그때마다 창의력 있게 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이거 했었는데, 비슷하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서 본인이 이렇게 창의력 있게 조절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여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끝나는 시간은, 원래 이제 제가 1시간 이렇게 잡았는데 좀 그 전에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뭐 50분에 6시 50분쯤 돼서 끝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손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거의 뭐 600여 개의 근육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근육들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이 근섬유들이 어떻게 돼요? 늘어지죠. 다 늘어지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해야 될 그런 그 기능들도 서서히 떨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 우리 대표님들도 20대, 30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나이를 60대 먹어갈 때마다, 몸이 좀 다르다, 내가. 나이 먹어갈수록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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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꾸준한 이 몸의 근육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도 당연히 좋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지하는 거, 꽉 잡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화라는 거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느새 내일 모레 이제 뭐 60고개를 막 바라보고 있고 그러는데 금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앉아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도 앉아서라도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거 조이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좀 하는데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잡아주는 거, 근육량, 현재 지금 내가 있는 근육량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늘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유희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건데, 손유희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때그때 대상자에 따라 조금 달라요. 지금 대표님들은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현재 앉아 계시는 그 상황에서 몸을 최대한 이렇게 좀 이완을 좀 시키고 자신의 몸 중에서 일단 두 단어로 된 신체 명칭을 한번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손, 이거 음소거 좀 켜시고 제가 주영 선생님한테 주영 선생님한테 대표님이라고 제가 이게 단어가 거의 강의할 때는 다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선생님이 말이 좀 이렇게 단어가 붙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대표님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영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몸 중에서 이렇게 두 단어로 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관절, 관절. 어느 관절이요? 관절이 굉장히 많은데 무릎 관절, 어깨 관절, 뭐 무릎 이렇게 있어요. 관절, 무릎 관절하고 또요. 또 어깨 관절, 어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절이란 말은 지금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와 무릎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지글지글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 배우면 됩니다. 지글지글 노래 쉬워요. 이거는 행동을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보시고요. 지글지글은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이렇게 지글지글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보글보글은 이렇게 올려서 보글보글보글 끌어오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손이 가지고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이 노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랫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글지글과 보글보글에 아까 지금 주영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무릎 관절과 어깨 관절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하고 할 때는 아주 아주 천천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중학생, 이렇게 청소년 아동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하면 되게 재밌어요.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이렇게 해주면 막 되게 신나고 막 웃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든 그룹 안에서 이제 약간 웃고 떠들고 막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몸의 위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신체 부위도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또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는 여기 어깨 관절하고 이제 무릎 관절이에요. 그래서 몸의 부위에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좀 이렇게 인지하기가 좋아요. 근데 무릎 갔다가 어깨 갔다가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 있어서 부자연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두 번, 무릎 두 번, 그 다음에 또 어깨 한 번, 무릎 한 번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노래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짝짝 무릎 짝짝 어깨 짝 무릎 짝 어깨 무릎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뭐 여기 가슴 이렇게 되게 이거 하면서도 되게 막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이
뱃속에 있는 장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대장, 소장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눈썹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내 몸 안에 두 글자가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내 현재 지금 대표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어느 강의실을 가거나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은 아 이게 아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는 이제 저 위에 시계가 있고요. 뭐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의자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뭐 물컵도 있고 그다음에 달력도 있어요. 음. 달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종이도 있고요. 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조은혜 대표님, 주변에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혹시 두 글자로 된 사물을 한번 옷장. 지적을, 어? 옷장이 있어요, 옷장. 옷장 있고 또요? 시, 어, 사진이 있어요, 제 아, 사진. 사진 있어요. 그러면 자, 옷장이 내가 있는 부위에서 이쪽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는지 가리켜야 돼요. 어느 그러면서 쪽에 이게 있어요? 몸을, 어느 쪽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은 앞에 있어요. 사진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 물건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그 음에 맞춰서 이제 할 거예요. 네. 이제 저 몸을 조금 땀이 나네. 네네 땀이 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조금 자 우리 조은혜 대표님 한번 자 해보기 바랍니다. 시작. 옷장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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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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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장 짝, 옷장 짝, 사진 사진 짝, 짝, 옷장 사진 옷장 짝. 사진 짝짝. 오.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빨라지면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옷장 짝짝, 사진 짝짝, 사진 짝, 옷장 사진 짝짝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익숙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봉래 대표님 혹시 음소거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 박봉래 대표님께 제가 이제 요청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렇게 그룹 안에서도 뭐 성현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영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알면은 바로 불러주면 되고 아니면 이제 모르면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아 이름이 누구다 그러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봉원 대표님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그냥 얘들 이름을 부를게요. 오른쪽과 어우, 왼쪽으로 해서요. 네, 좋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우리 화면에 보이는 사람 말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든 아무렇게도 다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는 창의력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큰애가 아름이고 둘째가 다운이에요. 그래서 아, 아름 아름 아름다우님. 짝짝. 네, 와, 다운 짝짝 할게요. 오, 그러면 아름 짝짝 짝짝, 다운 다운 짝 짝짝, 아름다운 짝짝, 아름짝, 아름짝, 다운짝, 다운짝, 아름다운 짝짝. 다운짝짝.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짝짝, 다운 짝짝, 짝짝, 아름짝, 아름짝, 다운짝. 다운짝, 둘이 아름다운 너무 짝. 좋아.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아, 네. 아름짝, 이렇게 우리 둘이 너무, 음. 이렇게 그 가사 안에 우리 아, 아이들이기 사랑을 때문에, 넣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사를 또 이렇게 해서 돼요. 그래서 이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은 굉장한 많은 창의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겠네. 이제 성춘향과 이두령이 저기도 막, 이제 춘향이가 이제 이렇게 막 오라고 하고, 이두령은 막 이렇게 뭐, 그러니까 춘향이를 오라고 이두령이가 하고, 뭐 춘향이는 가기 싫다고 하고, 그러면 막 오라 짝짝, 뭐 싫어 짝짝,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많은 손유일을 할 수가 아, 있어요. 예, 재밌겠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순위 말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숫자만 놀이를 할 건데, 저는 숫자를 이렇게 봉지에다가 0부터 9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뭐 우리 농협 달력 있잖아요. 딱 그 크기예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이런 물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종이가 너무 얇으면 집기가 좀 곤란해서 제가 부직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0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렇게 이제 보고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을 이렇게 알려야 되잖아요.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숫자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일이 6월 이제 14일이에요. 그래서 6, 1, 4 이렇게 이제 숫자를 뽑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생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자면 저는 이제 음력으로 6월 14일인데 유두는 6월 달이에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제 달타령도 이렇게 부르면서 손유일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손유일을 하면서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이렇게 해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까지 한 번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숫자 놀이 만약에 프로그램이 나간다면 그래서 그 숫자 놀이를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생일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타령 끝난 다음에 저는 6월 14일 날 태어났는데요. 엄마가 이제 유두밀떡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진짜 밀떡을 많이 우리는 이제 저희 지방 말로는 이제 부침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침개 막 부쳐 먹고 막 이런 날이어서 엄마가, 너 생일 때는 달이 되게, 크게 떴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래서 달에 얽힌 그 얘기도 좀 해주면서, 이제 제가 언니 있고 오빠 있고 셋째로 태어났는데, 엄마는 그때 아버지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되게 많이 저를 지우려고 했었고 뭐 약도 먹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이건 좀 깊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뛸려고 말 그대로 뛰려고 했었대요. 아버지랑 이제 안 살라고. 그런데 그때 막 태동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놈의 새끼가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게 들어서 죄책감이 좀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얽힌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나는 내 생일이 몇 월이고 지금 여기 이제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어서 못하지만 혹시 생일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는 생일이 4월 20일인데요. 어. 저기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뭐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없었던 것 같고 미역국은 끓여줬어요. 네, 그래서 미역국은 꼭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4월은 어. 이렇게 꽃피는 4월인데 제가 그렇게 좋을 때 태어난 것 같고 그리고 김정일이 생일이 4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어. 김정일 생일보다 5일 늦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어. 알아먹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막 우리 어렸을 때는 생일 파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음, 납니다. 네. 지금 우리 조은혜 대표님이 생일 파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그때는 생일 파티가 거의 없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땐가 마지막 생일이라고 이제 엄마가 친구들 불러다가 이렇게 조촐하게 생일 파티 해줬던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룹 안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생일에 얽힌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굉장한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런 사연 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이걸로 가지고도 거의 이제 1시간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이런 거 할 나이가 초등학교 거의 저학년 때인데 혹시 손주들이 이제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손주들하고 같이 이 놀이를 하면 되게 좋아요. 이제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 판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뒤집은 상태에서 이게 숫자를 두 개씩 이렇게 고르게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딱 고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더해서 뭐 얼마다 많은 사람이 뭐 이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더하기를 계속 해서 제일 많이 숫자를 딴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계속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딱 들었을 때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숫자를 딱 들었을 때, 뭐 7에서 1을 빼니까 뭐 5, 이렇게 해서 빼기도 같이 하면서 이 놀이를 통해서 하면 문제풀이 공책에다가 이렇게 뭐 요즘에 많이 뭐 재능 수학이니 이런 거 많이 구몬 수학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하면 내가 이거 놀이에서 했던 그 숫자가 여기 책에도 있네 이렇게 같이 공유하다 보면은 공부가 좀 재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수 무조건 두 가지 수를 집계해서 곱하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숫자들은 우리 앞에다가 숫자를 무대기로 이렇게 막 쌓아놓고 이 중에서 막 고르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할 때는 이제 0부터 뭐 10까지 가장 먼저 이렇게 차례대로 쭈르륵 이제 놓은 사람이 뭐 승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쭈르륵 놓으면은 저는 놀이할 때는 앞에다 이렇게 벨을 하나 놓거든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띵 하고 소리 나는 벨을 놓는데 0부터 9까지 가장 먼저 쪼르륵 이렇게 난 사람 배를 딱 누르면 이제 뭐 초코과자 하나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 놀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 놀이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0부터 이제 9까지 하면 아까 처음에 일단 이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게 있어서 항상 여기다 이렇게 딱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놀이가 끝나면 이렇게 딱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 놀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외에 뭐 이렇게 같은 숫자 찾기. 이렇게 여러 숫자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나도 0부터 9까지가 있고 이 사람도 0부터 9까지 있고 다 지금 이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다 이렇게 섞어서 그중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0부터 9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보이게 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약간씩 이렇게 섞어서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같은 숫자 찾기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놀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놀이 잠깐 소개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아까 이제 돈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시대에는 이제 돈이 차근차근 없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금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우리 성당에 이제 이렇게 돈 내잖아요. 그때는 이제 현금으로 내요. 그거 외에는요, 은행 갈 일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카드를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차 지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지 이렇게 만져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당에도 보면 조그만 꼬마애들 이렇게 엄마가 1,000원짜리 이렇게 하나를 주면은 막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찢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종이처럼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생긴 것도 잘 모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돈이 이 문구점에 가면은 이렇게 가짜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요. 똑같이 칼라 복사를 해가지고 1,000원짜리, 그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그다음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네 개의 지폐를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기 쉽게 부직포를 뒤에다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것도 기억력 놀이로 해서 두 개의 돈을 동시에 이렇게 집어서 같은 돈이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고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다른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그림일 경우에는 다시 엎어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걸 보겠죠. 그 자리에 그게 있는지 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또 뒤집을 때는 이것도 깜빡 잊어버리고 틀리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뒤집은 다음에 본인이 가져온 이 돈을 이제 씌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만 원이야. 나는 7만 원밖에 안 되네. 나는 6천 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온 그 돈에 개수를 이제 합하죠.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이제 획득했는지. 그래서 가장 많이 획득한 그 사람한테는 또 이제 뭐 초코과자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놀이에서도 돈놀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돈을 좋아하는 곳은 이제 어르신들 되게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 요양원이나 이런데 어르신들은 5만 원짜리를
잘 몰라요. 이거 5만 원짜리 잘 모르고 이제 가장 좋아하는 거 만 원짜리 가장 좋아하고 그분들이 아마 거의 뭐 50, 40대일 때는 만 원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 원짜리 되게 좋아하고 천 원짜리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돈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실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되게 좋고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돈 놀이를 통해서 이제 뭐 시장 놀이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 놀이 할 때 이 돈을 서로 주고받고 거슬러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놀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그래서 이게 돈놀이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동전보다는 지폐를 준비하는 게 좋은 게 만약에 동전이 있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들도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 돈을 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꼭 지폐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하투 놀이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트 그러면 우리 그거 빨간색에 막그뭐 광이 있고 뭐 기가 있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인지재활 놀이에서의 하트는 이제 단어만 그냥 이거 하트 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 대신 이제 하트에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되었는지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12종류잖아요. 12종류로 되어 있고 그 같거나 비슷한 그런 사물들이 각각 다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씩 되어 있어서 그건 이제 인원수에 따라 이게 이제 총 이게 48장인데 48장을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의 왼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똑같은 강아지가 다 이렇게 4개씩 있어요. 강아지 종류가 이제 12종류가 있겠죠. 12종류의 강아지를 다 4개씩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먹는 건데 음식도 이제 김밥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김밥, 햄버거도 그렇고 뭐 짜장면, 그다음에 국 종류, 떡 종류 이렇게 해서 이게 12종류의 음식들을 4개씩 모양이 다르게 이렇게 해서 하투 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투에 보면은 우리는 4명이네. 그러면 4명이면은 8장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내가 손에 있는 건 5장을 두고 있고 이제 대표님들이 미나토 해보셨을 건데, 어렸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은 이제 이렇게 하토 하잖아요. 근데 하토의 그 그림보다는 이렇게 사물을 이해하는 그런 종류로 해서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 퍼즐도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장미꽃이 있어요. 종류도 이제 되게 많을 텐데, 사진을 이렇게 네모난 사진을 반으로 이렇게 딱 그럼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4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4개를 이렇게 해서 12종류의 뭐 꽃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제 꽃놀이, 꽃하트놀이를 한다.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거죠. 우리는 4명이다. 그러면 이제 8장 깔고 5장 내 손에 들고, 우리는 6명이야. 그러면은 12장 바닥에 깔고 3장씩만 주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맞게 이거를 깔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하트 이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사물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사물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 하고, 그래서 인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하트 놀이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창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이것도 이제 영어, 뭐 수학, 국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이거를 12 그것까지 가서 그다음에 이제 가면은 만약에 이제 4개를 가자를 해야 되는 뭐 가위, 가방, 가방, 가방. 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글자에 맞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비, 뭐 나방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요거를 12줄을 쭉 가서 4개씩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는 12달이 있는데 그 달에 이제 1월 달이면 영어로 1월 달 거기다 딱 하나 쓰고 또 그냥 한글로 그냥 1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그냥 뭐 1 이렇게만 쓰고 해서 일자와 관련된 거를 쓰고 또 이자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해서 또 10종류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하투를 내가 만들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냥 미나토를 생활 속에 있는 사물을 상대로 해서 내가 하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창의를 이렇게 한번 우리 하투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은 별로 경험이 없어서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래 놀이도 있고 우리 알고 있는 뭐 실뜨기도 있고 뭐 부서치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지제할 놀이가 이런 거구나.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대표님들하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인지제할 놀이를 한다면 또 다른 게, 저번에 내가 보는 하트는 이런 거였는데, 여기 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그것도, 저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좀 갖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일 때,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일 때, 나는 이걸 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놀이들이어서 되게 재미있을 겁니다. 일단 놀이는 창의력이다. 놀이는 똑같지 않다는 거. 창의력 있게 내가 얼마만큼 그거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느냐. 그에 따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아무튼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감사, 또 감사.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이제 조은혜 대표님 일단 터봐라. 뭐 골프 가면 머리 올려주듯이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머리를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뵙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조성현 대표님 강의 듣고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할게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도 인지놀이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고 자격증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할머니들 상대로 해서 문해 교육을 하는데, 가나다로 해서 하트놀이를 하는 거, 진짜 그거 좋다. 그 생각이 빨리 들었네요. 음. 그래가지고 엄마들은 이렇게 인지가 얼른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참 좋겠다. 그것이 얼른 떠오르고 좋네요. 홍정 대표님 한 말씀 부탁해요. 씩씩하시고, 네. 또, 저는 얼른 머릿속으로 소녀들을 떠올렸어요. 네. 아, 음. 그래서, 소녀들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손녀의 이런 거를 배우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소녀들하고, 왜냐면 소녀들이 엄마도 항상 맞벌이를 하니까, 제가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소녀들한테 좀 시간을 내서 애들이 너무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거를 배워서 가서 아이들하고 하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좀 줄이게 하면서 할머니하고 추억이 만들어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황정 대표님 아침에 책 쓴 거 한번 잠깐 구경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조승현 대표님이 공유 중지해 주시고 황정 대표님이 그러면 공유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책 쓴 거 한번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그럼 제가 또 컴퓨터 앞으로 와야지요. 네. 네. 제가 그러면 공유를 제가 하고 공유를 황정 제가 대표님은 몇 층에서 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65층에 삽니다. 65층이 63빌딩보다 높네요. 65층이 뭔가 했더니, 네, 그게 나이라네요. 그래서 저는 65세입니다. 65세인데, 요즘에 시니어들의 그 활동, 열정적인 활동을 저도 계속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쓰는 거를 꾸준히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를 한 발 한 발 지금 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팟캐스트 쪽 책을 읽는 것을 오디오 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 두 가지를 나이 먹어가면서 현재는 요가 강사로 22년 하고 있지만 최고령, 최장수 요가 강사이기를 꿈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업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채용을 해줘서 고마운데, 폴댄스를 취미로 하고 있지만, 그건 한 85세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은 목소리,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팟캐스트, 또 그 책을 쓰는 것, 네, 살아온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창의력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나의 머리가 태화되는 그런 것에 자꾸 창의력을 이렇게 잃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 저는 돈의 대표님한테 계속 전자책 쓰는 그거를 도움받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전자책이 이제 발간돼서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이제 전자책 쓴 것을 오늘 아침에도 뉴페이퍼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돈의 대표님하고 같이 하다가 지금 또 마무리를 아직도 못했는데요. 어, 지금 책이 올라갈 게 네 가지가 지금 올라갈 건데, 가을 운동회, 그거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5학년 그 아이들하고 관련된 그 이거 아이 폴리북으로 해보실래요? 폴리북. 폴리북, 네. 요거는 폴리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을 운동회에서 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쭉 해서 20장이 넘어야 뉴페이퍼에 올라가니까 22장 이렇게 맞춰봤고요. 이거를 이제 공유 폴리폭으로 말씀하신 거 공유를 해서 여기에서 헤이즌 요거를 눌러서 요거 또 헤이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서 네 그러면 이제 업로드 그래서 네, 다운로드에 또 가서 PDF 거를 누르는 거죠. 네, 아래 거 눌러도 돼요. 아, 그거 네. 눌러도 돼요. 8.02 기가.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있는 그것이 이렇게 책처럼 옆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1번 하면 가을 운동에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던 것, 네, 22장이라고 했던 것, 네,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그래서 그 뉴페이퍼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좀 보내주고 싶은 사람들, 네, 뉴페이퍼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책을 썼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네, 네, 제일 끝에 여기 가격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이렇게 그냥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머, 이거 돈 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계좌 불러줘서 이렇게 들어오면 또 좋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는 걸로 생각은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뭐라고 말이 있으면 그렇게 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들은 이렇게 뭐, 어, 책을 쓰려면 어휘력, 문장력, 또 뭐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 GPT, 챗 GPT 도움을 받아서 네, 이렇게 20장이 넘는 20페이지가 넘는 거를 해서 하나의 또 책을 완성해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공유를 해서 공유를 음, 새벽 공유한. 이거 저기 제목을 쓰세요. 제목 왼쪽에다가. 가을 운동회. 가을운동에 이거 헤이징 대표님 왼쪽. 지금 이거를 폴리폭 공유하기 예, 그래서 링크를 복사해서 그래서 카톡에 단체방에 새벽. 여기 새벽 캔버가 아니고 새벽 캔버가 아니고 새벽 여기 새벽
반, 독서고 미라클 이거 아니에요. 독서고, 그러면 새벽, 성공, 새벽, 방금 맨 위에 떴어요. 맨 위에 네, 있어요. 성공, 네, 1로 해서 붙여넣기를 되면,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네, 읽어보게 되죠. 네,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지금 카톡에 우리 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65층인 저도 이거를 이렇게 썼다. 그래서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머 예쁘다 나도 이런 거를 전자책을 좀 쓰고 싶네 동기부여 되셔가지고 쓰시게 되면 더 큰 기쁨을 또 맛보실 수 있게 되겠죠. 황교영 어, 대표님 여기 그때 가을운동에 갔을 때 손녀 사진 달리기 하는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요?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맨가면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그 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여기다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네, 여기다가 그래서 손녀 사진을 하나 넣어놓으면 손녀한테 주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애 엄마한테 제가 보내준 것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카톡에 그래서 찾아봐.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완성되기 전에 넣어서 보내면 더 아이들이 어머 우리가 여기 있네 하고 더 맞아. 좋아하겠죠? 네,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에 감사합니다. 추억 하나에 쌓기. 네,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제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팟캐스트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팟캐스트. 이걸로 네. 네, 팟캐스트 하는 거는 또 여기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곳에 이거를 읽는 것을 녹음을 해서 그래서 5분 이상 녹음을 되는 걸로 해서 녹음을 해서 그 팟빵 네, 이런 곳에 올리는 거죠. 팟빵.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코로나의 기억을 지금 팟캐스트 한다 생각하고 한번 낭독을 해보실래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팟캐스트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키워서 책을 읽는 거죠. 이제 그 가을 운동에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랑과 희망.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호랄매의 책 속으로 오늘도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운동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많은 활동들이 다 중단되었었는데 어, 그 학교 운동회도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5년, 코로나 5년 차가 되면서 학교의 운동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저도 내 아이를 기르면서 그 학교 운동회를 못 간 아이도 있고, 졸업식 때도 못 가본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그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엄마 없이 졸업식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녀가 이번에 할 때는 열일을 젖히고 일을 조정을 해서 네, 다음 날짜로 옮기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모든 곳의 행사가 끊겼다. 학교의 아이들 운동회도 멈추어 손녀들의 운동회도 없었다. 코로나 5년 차 가을 운동회가 열려 나의 일정을 조절하여 손녀들의 운동회에 갔다. 손녀들의 운동회에서 달리기 등 여러 가지 기구, 놀이, 단체, 게임 등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함께 즐거웠다. 그날들을 추억하며 책으로 남겨본다. 사랑해요, 나의 손녀들. 그래서 저를 소개하고 네, 이렇게 책을 쭉 읽어가면서 어,
제가 얼른 또 하기 좋게 지금 이 공유를, 죄송해요. 공유를 잠깐 중지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공유를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새벽 성공 들어가서 새벽 성공, 새벽 성공대학, 네, 네, 여기 들어가서 줌 링크를 눌러서 줌 링크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아까 팟캐스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 책 오디오 쪽을 가서 여기에 보면 팟빵, 플로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 이런 것들이 팟캐스트, 내가 책을 읽고 낭독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음성 녹음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녹음을 한다든지 해서, 네, 그래서 그 요 세 군데에다가 올리는데 여기다 이제 음악을 깔아 넣어서 해서 잔잔하게 음악을 깔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올리는데 또 팟빵이라는 것을 보면 창이 열리죠. 그러면 여기 팟빵 위에 여기 돋보기에다가 검색을 해서 어, 폴 할매의 책 속으로라고 누를 수 있는데 이미 여기 아래 제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폴 할매의 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올린 것들이 있는 거죠. 눌러서 소리 공유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컴퓨터 화면을 나가게 하고요. 하울링이 있으니까. 자기의 재능을 됐죠? 세계에 네. 기부함으로써 이웃에게 음악은 안 들리네요. 이거 음악 없이 간 거예요? 생전 음악을 그리하기를 까는 거를 바라는 한번 사람. 틀어줘 보세요. 음악이 너무 적죠? 소리가 약하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들리나요, 음악? 늦은 밤 네. 소리가 책상에 작아요. 앉아서 핸드폰 네, 소리를 좀 키워보실래요? 하고 합니다. 제일 크게 한 건데 이러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초입에 음악을 잔잔하게 깔았고 중간에는 다 그냥 내 목소리만 나가고 끝뿌리에 가서 또 잔잔하게 그 음악을 깔았어요. 너무 안 들리시죠? 네, 괜찮아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나마 두뇌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간다. 늘 해왔던 것에서는 새롭거나 신선한 것이 없다. 이거 1년 전의 것이라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못했다. 네, 읽는 것도 조금 더 부족하다. 네, 이런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이런 쪽의 강의도, 어떻게 하면 더 친근감 있게 또 듣기 편안하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어지게 되고 전달이 될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지면 이것도 사람들이 조회를 해서 그 안에서 라디오를 듣듯이 조회해서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게 누적 5만 원 이거 얼마 그렇게 쌓여지면서 그러면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내가 책을 가까이 하고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쁘고 또 책을 읽는데 누군가 이렇게 책을 읽을 상황이 아닌 사람들, 그렇지만 그걸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럼 일을 하면서 귀로 듣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계속 꾸준히 해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지게 되면 나는 읽어서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서 최종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계획을 해가는 거죠. 네, 지금 계속 오디오 시장, 네, 이쪽도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책을 펼쳐내가는 것과 일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매칭하고 또 내가 나의 목소리로 네, 계속 편안한 목소리로 듣기 좋게 녹음을 하면서 거기에 잔잔한 음악을 깔고 그러니까 DJ가 되는 거죠. 네, DJ가 되어서 그래서 또 그렇게 목소리로 또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 네,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황재영 대표님 듣고 뭔가 느낌이 좋다면 소감 한 말씀 발표해 주실래요? 효성현 선생님 듣고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제 듣고 아까 우리 조성현 박사님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군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거를 군대에 보내는 엄마들은 좀 궁금해하고 우리 아들이 뭐를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남의 책을 읽으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그런 내용을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써서 그러면 내 책이니까 저작권에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엄마들한테 읽어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그 방송국 제목은 뭐냐면 군대가 장난이냐? 그래가지고 그날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들 아주 자잘하지만 밖에 있는 엄마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군대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읽어주면 엄마들이 안심하고 또 3년 동안 막 마음 졸이고 이런 엄마들이 많이 들어줄 것 같다. 타겟을 그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 또 대표님의 아이디어는 아주 창의력들은 놀라워요. 조성 교수님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음악이 좀 시끄럽게 들릴 텐데, 지금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아, 일단 저도 앞으로 좀 발전된 그런 모습,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군대에서 지금 아침 체조하나 봐요. 시끄럽네. 안녕하세요. 김서인입니다. 좋은 아, 아침입니다. 김서연 쌤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네, 오늘 아주 정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리사이틀인 것 같아요. 리사이틀.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아침입니다. 덕분에. 예, 뭔가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워진 아침이고, 음색도 굉장히 좋으시고, 저도 왕년에 아나운서 출신인데, 우와, 예, 네. 아나운서. 발음 굉장히 정확하시고, 음.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을 이렇게 편안한, 예, 이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셔요.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된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김서연 대표님 말씀 끝나셨나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시한부 2개월 선고받은 그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허스키하고 목소리를 막 내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에서 오행에 보면은 폐대장이 그 폐가 안 좋으면은 또 대장이 안 좋으면은 목소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다듬는 거는 폐하고 대장을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장을 이렇게 배를 가르고 폐하고 대장을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 낭독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좋은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산속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신다든지 또 내 방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어서 목소리를 다듬어 줘야 되는데 이제 5060 세대들이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목소리가 가늘어요.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이게 다 건강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목소리가 항상 허스키하고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목소리
생강차를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는데도 이미 속은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행운이거든요. 그리고 5060 세대들이요, 눈이 안 좋아져서요, 이제 눈을 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 책을 보기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좋아해요. 남들이 읽어주는 책을 듣기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책을 하루에 한 권을 쓰고 그 책을 읽어주고 그런 팟캐스트가 하고 또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황정 대표님이 저번에 뉴페이퍼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또 손자, 손녀들한테 맛있는 걸 이렇게 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고 또 이 팟캐스트에서도 돈이 들어와가지고 치킨 한 마리 값이라도 내가 쏠 수 있는 그런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온라인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조금 부지런하면 여기 와서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보자예요. 오늘 초보 조성현 이 박사님이신데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오프라인에서만 박사님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초보 왕초보였어요. 근데 오늘 또 첫 강의를 올렸어요. 골프로 치면 머리 올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온라인 세상으로 나와서 발전할 건데 인지 개발 이런 쪽은 이렇게 놀이를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그거를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선구자가 돼가지고 맨 처음 그런 걸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남들이 안 할 때가 가장 이제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여기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 성공대학에 나 오늘 무슨 강의 하고 싶어 몇 월 며칠 날 나는 강의할래 이러고 좀 자발적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책을 많이 읽어야 또 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똥이 나오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라도 한 10페이지라도 꼭 책을 읽어야 돼요. 먹어야 나오니까.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고 더 좋은 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슝슝. 감사합니다. 네. 땡큐 베리 마치. 좋은 하루 되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